네, 한동안 잠잠했던 유럽 위기가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부터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어떤 문제들을 현재 봉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럽 위기가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시점이 드라기 총재가 무제한 국채 매입을 하겠다라고 밝힌 이후에 나왔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드라기 무제한 국채 매입이라든가 버냉키의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 그 내용을 좀 잘 살펴봐야 한다 하는 것을 이 한국경제 TV 방송을 통해서 유동성 랠리 많이 얘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시장에 속속 지금 반영해서 오늘 월가에서 다우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유럽이 사실 외형상으로는 조용한 움직임을 보였죠. 근데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 문제가 풀렸느냐, 재정통합과 관련해서 이거는 하나도 진전이 안 됐습니다. 네.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이 드라기 패키지에 대한 신뢰, 버냉키 패키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짐에 따라서 그동안 잠복되었던 문제들이 많이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전면에. 이런 것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금을 뿌려대면 일본 낙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요. 절대 위기라는 건 그렇게 풀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향후의 유럽 위기 항반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6가지 내용들이 새롭게 싹을 돋넣어서 이 싹이 정말로 진짜 크게 될 것인지 아니면 누그러져서 시든 옐로우 위즈 잡초가 될 것인지 이 여부가 지금 국제금융시장의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문제, 그중에서 6가지 문제에 봉착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 유럽의 최후의 보루, 독일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그 독일 얘기 많이 나오죠. 네. 과거와 다른 것은 독일에 대해서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최후 보루, 진행자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버팀목에 대한 의지가 떨어지면 사실 의외로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순식간에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독일이 그동안 프랑스와 함께 경제 성장률은 그래도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2분기 성장률이 워낙 안 좋게 나왔고 지금 예상은 3분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마무리됩니다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지금 수출의 감소세가 아주 역력하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동안 잇따른 구제금융으로 인해서 독일도 재정 사정이 넉넉치 않고 경제에서 이렇게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재정의 추가 재원이 이렇게 보충하기가 어려운 상태거든요. 독일이라도 뭐 자금이 어디서 샘솟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재정 사정이 괜찮은데 경제가 버티다 보니까 이것이 무너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재정이 사실 급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렇게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유럽 통합보다 우리가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각도에서 국수주의 움직임 이런 것이 그리고 독일에서 저희들이 있을 때 과거 통독조사단 뭐 이렇게 했을 때 첨가해 보면 독일 국민들은 한번 불이 붙으면 이렇게 아주 급격히 붙거든요. 이게 게르만 민족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국수주의 움직임이 조용하게 움직임을 보이면 바로 이렇게 화살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는 메르켈 그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대외 정책에 있어서 사실 국민의 지지도가 떨어진다면 힘있게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이 메르켈 패키지 발표 이후에 새롭게 유럽 위기와 관련해서 부각되는 현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위기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습니다. 재정 통합과 관련돼서 또 같이 부각되는 것이 바로 은행 동맹인데요. 은행 동맹을 놓고서는 프랑스와 독일의 의견이 계속해서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문제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최근에 우리가 보면 이제 경제 통합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통합 그 다음에 재정 통합인데요. 감독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위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은행의 감독권 통입 문제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유럽은 미국과 달리 직접 금융시장보다는 은행을 통한 간접 금융시장이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LTR로라든가 이런 것이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과 그렇게 추진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실 때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은행들의 영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동맹 문제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 동맹은 재정 통합보다는 주권이 결부되어 있는 재정 통합보다는 쉽지 않겠느냐 해서 시금석으로 은행 통합을 좀 하자 하는 그래서 재정 통합의 전 단계로서 은행 통합을 보기 때문에 은행 통합이 좀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쉽게 가져가기 어려울 걸 보면 재정통합도 달성하지 않았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은행통합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프랑스라든가 독일이 이 은행통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독일도 불리한 게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가긴 간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두 국가들이 창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위기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으니까 속도를 좀 빨리 가져야 되거든요. 네. 이걸 추진하더라도 뭐 한 4, 5년 후에 이렇게 하면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속도 문제가 중요한데요. 프랑스는 상당히 신속하게 추진하자. 왜냐하면 그리스라든가 이런 데 많이 이렇게 부실 채권이 몰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는 프랑스는 좀 빨리 하자. 그런데 반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완만하게 추진하자 해서 국제 간에 프랑스와 독일이 상당히 의견을 보이고 이 은행통맹에서 속도 의견을 조지면 재정통합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재정위기가 발생했는데 재정통합은 어렵다 하는 이런 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속도의 조절에 있어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무제한 국채 매입을 추진하기로 한 이후에 스페인이 오히려 그걸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노선을 가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드라기 패키지가 나올 때 무제한 국채 매입한다. 이게 위기 발생기에 국채 매입한다. 해서 말씀드릴 때 이것을 아무리 ECB 차원에서 이렇게 매입해준다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받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스페인이 지금 사실상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받으면 여러 가지 개혁과 구정 이게 드라기라는 사람이 IMF의 전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채 매입을 해주되 매입해줘서 자금을 지원한 국가는 IMF식으로 강도 있는 개혁과 구정을 들이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가 당면한 문제를 고스란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국채 매입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금융을 받아들이지 않고 독자적 노선을 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달 말에 스페인도 대통령 선거 이렇게 책임자가 바뀌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집권당에서는 국민들이 전부 이렇게 받지 않겠다. 개혁을 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인데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에서 결과가 결정되는데 집권당도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 진행자께서 이 스페인의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 관련됐다면 아마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그런 것이 지금 뭐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안 받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지금 10년짜리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같은 맥락에서 이태리 국채금리도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리스에서 만기 물량이 의외로 많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그리스의 국채 물량 관련해서 외신이라든가 이런 나오는 물량 이렇게 보면 네.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는 그게 전부 잘못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제사에서 보면 왜냐하면 이 그리스 국채는 재정 통합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발행은 국가의 보고에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트라이클 실수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 물량이 얼마급이냐 했을 때 사실상 그리스 정부라든가 통계 당국의 어떤 보고에 의해서 의존했는데 이 통계가 굉장히 부실 보고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돌아오는 만기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 만기 물량이 많은 상태에서 다른 국가들 전부 재정 여유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는 부실 통계에 의해서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 두 번째는 자, 그러면 밑빠진 독에 물인데 밑빠진 돌인데 여기서 계속해서 자금을 들이붓을 것이냐. 그러면 독일과 프랑스 입장이라든가 ECB 입장에서도 사실 여기에 들어보게 되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이 새롭게 부각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정책 추진 이후에 유로화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유로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날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이 드라기 패키지에서 드라기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유로 가치 안정과 유럽 통합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상 무제한 국채 매입은 유로 가치 안정에 주목적이 됐는데요. 경제가 어려우면 수출을 통해서 경기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실물 경제가 회복될 때 내수가 침체된 상태에서 내수에 극복하는 것은 경제 주체들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불확실성이 줄여야 되거든요. 위기가 지속되는데 그거는 어렵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수출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요. 어쨌거나 유로 가치가 떨어져서 유럽 통합 붕괴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유로 가치가 떨어져서 17개 국달이 전부 수치를 증대시켜서 이것을 돌파해야 되는데 이런 그 목적과 관계없이 의욕적으로 유로 가치 안정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미국의 Q3에 맞물려서 미군 달러 약세, 그 다음에 유로 가치는 유로 가치 부각 하다 보니까 유로 가치가 강세가 치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8까지 떨어졌던 유로 가치가 지금 1.30달러가 되는데요. 굉장히 많이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유로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유럽의 그 제조업을 비롯해서 지금 독일도 제조업이 굉장히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오히려 유로 가치 안정이라든가 유럽 통합 안정을 위해서 추진했던 이 무제한 국채 매입이 시장에서는 의외의 환율 복병, 그것도 Q3와 맞물려서 유로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자, 내수 침체, 유로 강세에 따라서 수출 침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것이냐. 내수가 막히고 수출이 막히면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것이냐 해서 사실상 이 문제가 유럽의 지금 실물 경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들어가기의 운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앞으로 좌우할 수 있는 소지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던 드라기 총재와 유럽 중앙은행의 입지가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도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많이 나오죠. 오늘도 버냉키 회장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우리가 이 위기가 발생하면 근본적 문제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뿌려대면 그 알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동성 랠리 많이 주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로 경제는 얼굴이 미인이어야지 진짜 미인이지 분칠한다고 해서 그게 미인이 아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이 고스란히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위기를 풀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책임자의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인데요. 지금 상태에서 재정 사이드보다는 통화 정책에 의존하는 편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 들어가기라든가 버냉키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자, 들어가기 패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발권적 동원에서 이렇게 동원한다면 결과적으로 핵심국이 있을 반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들어가기 패키지는 무제한 국채 매입에서 돈을 푼 것을 인플레가 생각해서 물가가 이렇게 미치는 것을 생각해서 중화정책, 스트라이제이션 폴리시를 하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 Q3에서 달러 약세 정책을 하면 사실 그 유럽 입장에서는 이 유로가 앉아서 당하는 강세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럽도 돈을 풀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돈을 환수하겠다 하니까 자 어떻게 되냐. 고스란히 유로 가치 강세를 좀 받아들이는 상태거든요. 이게 정책적으로 상당히 모순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유럽 위기와 관련해서 새로운 복병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이 없을 때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 풀어가기 어렵지 않느냐 해서 여러분 시장이 외형상으로 조용한 움직임을 보인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어떤 싹이 도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미리미리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이렇게 Q3 정책이라든가 무제한 국채 매입에 대해서 유동성 랠리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무제한 국채 매입 정책을 발표한 이후로 잠잠했던 유럽 위기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점검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